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NK 오늘 영상 찍고 있고요. 오늘 추가 매수 타점이나 신규 진입 타점을 29만 원대 초반을 좀 보고 있었는데 주가 빠지길래 타점 오겠다 했는데 그냥 말아 올려 버렸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점이 안 오면은 사면 안 됩니다. 타점이 왔을 때 사는 거고요. 어쨌건 지금 우리는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 잘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그 앞에 구간에서 저항선 구간에 좀 있어요. 이 저항선 구간에 있는데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선에 되었죠. 저항선에 되었고 거래가 터지면서 앞에 구간 보시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의 매물을 그죠? 이 구간의 매물을 어떻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굉장히 좀 매물이 강력했다라는 건데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근데 어떻게 됐다?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거래가 줄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매물 소화가 한 방에 끝난 거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주가가 밀리길래 그래도 매물대 조정을 받고 가려나 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림을 좀 보게 됐을 때 여기서 원래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있다. 이걸 말아 올린 거예요. 전부 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말아 올리고 거래가 또 죽었어요. 거래가 또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제 종가보다 거래가 죽으면서 주가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어떻게 말아 올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종가를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지금 참 엔캠이라는 게 제가 HLB 영상을 같이 찍고 있지만 HLB가 참 징하게 안 가거든요. 근데 엔캠 주주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마이너스 11%요. 이거 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11% 빠지고요. 이 봉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그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5%, 또 얼마? 마이너스 7%. 그냥 며칠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장난이 아닌 게 33만 원 구간부터 이 밑에 구간 얼마예요? 거의 한 23만 원 구간까지. 며칠 만에 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일 만에 몇 프로를 뺀 거예요? 7일 만에 마이너스 30%를 뺀 겁니다. 7일 만에. 그죠? 이렇게 빼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그래서 굉장히 우리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구간 20만 원 구간대에서 어떻게 다시 강력하게 반등했죠. 그죠? 강력하게 반등했다. 결과적으로 이 빠졌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거래일로 따지면은 잘 봐봐요. 여기서부터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빠지는 거 몇 달? 한 달. 한 달을 내리 빠졌단 말이에요. 한 달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거는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일주일이면 다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상승하고 그죠?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면은 조정도 어떻게 돼요? 조정도 가파르게 온다. 조정 가파르게 오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엔캠이 쌍봉을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N자형 파동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엔캠의 추세는 살아있고 굳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질 필요가 있다 없다?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만 이긴다 10%만 올라서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엔캠이 MSCI 편입이 될 거고요. 엔캠의 세력이 노리는 게 뭐예요? 바로 MSCI 편입인 부분이죠. MSCI 편입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SCI 편입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죠. 자, 요거 외국인 수급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MSCI가 무엇이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인데 요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네이버에 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MSCI 뭐라고 나오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자, 보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을 삼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로 크게 선진 시장, 신흥 시장, 프론티어 시장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하나만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을 삼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 그러니까 요 뜻이 뭐냐면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땐 전 세계적인 펀드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펀드에서 내가 MSCI라는 지수에 편입됐어. 엔캠이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 글로벌 펀드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펀드 중에 엔캠을 너무 싫어하는 펀드가 있다라고 합시다. 나는 저 회사 진짜 싫어. 옛날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싫은 쓰레기 회사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MSCI를 추종하고 있어. 이 펀드가. 근데 MSCI 지수에 엔캠이 편입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패시브 자금. 싫어도 사야 되는 자금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뭐예요? 엔캠의 수급이 그냥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 수급이 그냥 들어온다.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패시브 자금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세력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때 물량을 어떻게 한번 쓱 넘기려고 준비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5조에서 6조 근처를 만들어 놔야 된다. 얼마? 27만원에서 32만원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럼 지금 구간부터는 엔캠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정고점 구간에서 쏘게 되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를 위로 쏴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정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정고점 구간. 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정고점 뚫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어떤 상황이? 수급이 강력하게 발생될 거란 말이죠. 강하게 주가가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엔캠의 하이라이트는 5월, 6월, 7월 중에 며칠이라 했죠? 6월과 7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왜? 이때 사채 물량이 1,7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이 자리에 쏘게 되면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밑에서 샀던 놈들이, 그죠? 밑에 샀던 놈들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물량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최대한 팔 사람들 다 팔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안 가고요. 물론 지금 차트 모양상은 바로 갈 만한 모양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전고점이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엔캠이 4월 17일에 MSCI 편입되는 일정,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박스를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박스를 치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31일까지 하루를 랜덤으로 지정해서 MSCI 지수에 편입을 시킬지 안 시킬지 기준 가격을 정하는데요. 이날 중에 랜덤으로. 적어도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는 4월 17일에서 4월 31일까지 HD 현대일렉트릭 근처에서 시가총액을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 10%에서 15% 정도 더 올려놓고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안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데, 현 구간에서 상승폭은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왜? 한번 쏘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되거든요. 위로. 돈을 계속 써야 돼. 수급이 꺾이면 안 돼요. 그죠? 계속 올라가야 된다. 누구처럼? 뭐 에코프로처럼 마찬가지. 제가 에코프로 많이 비교해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급을 계속 쏘면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냐. 여기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쏴야 돼요. 수급을 계속 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단 말이야.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 계속 쏴야 돼. 추세 꺾이면 안 된다. 그죠? 추세 꺾이면 안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일단 피날레로 갈 때는 거의 한 3주 정도, 많으면 한 달 반 정도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엔캠이 달려야 될 구간은 4월 한 말? 4월 말부터 달리면 딱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또 MSCI 편입이 제가 알기로는 5월 31일 이때 딱 정확하게 자금이 체인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 좀 표를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5월 31일쯤에 한 번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한 번에 들어와요. 이때 보통 동시호가 때 들어와요. 동시호가 때. 가끔가다 보면 동시호가 때 막 거래대금 막 몇백억 터지잖아요. 그게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거나 그럴 때 이제 들어오는 건데, 보통 5월 31일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때 세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MSCI에서 전부 다 물량을 받아갈 거예요. 동시호가 때. 그럼 뭐 하는 거? 올려다 놓고 여기다가 때리는 거죠. 그럼 세력도 자동적으로 MSCI 쪽에서 물량을
받아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승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MSCI 편입되면서 물량을 넘기고 상승시키고 또 빠졌다가 저항세 나올 때 한 번 더 재료를 띄어서 올려다 놓고 이렇게 빼는 그림.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올 텐데 이 부분이 4월 중순에서 4월 말쯤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고점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고점은 빠르게 나온다. 어떤 말이냐면은 고점이죠. 이러한 부분. 이러한 고점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이 몇 달이에요? 자, 8월 1일.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자, 8월 31일이죠. 8월 31일. 여기까지가 언제죠? 여기까지가 10월 23일. 그리고 여기서부터 10월 23일부터 여기까지가 11월 23일. 자, 보시면은 4만 원에서 보수적으로 4만 원에서 10만 5천 원 가는데 그죠? 딱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몇 배예요? 2.5배 정도? 그죠? 2.5배 정도 올라갔죠. 딱 한 달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신라젠 같은 경우도 한 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한 달이면 이런 상승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한 달이면. 그러면은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신라젠 보면은 자, 올라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후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개인들을 지루하게 만들었죠. 개인들을 지루하게 만들면서 신규 개인 투자자 계속 들어오게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물량을 던지고 나갔죠. 이런 부분으로. 자, 제가 엔캠을 말씀드리지만 깔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엔캠은 올라갈 건데 이 회사의 미래적인 가치를 당겨받아서 올라가는 거라고 일단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미래 가치가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잘 몰라요. 저도 정확히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가격이 옛날에 있어요. 목표가가. 기억을 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까지는 일단 들고 갈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하는 거는 뭐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 누가 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매도에 대한 관점이겠죠. 결과적으로. 뭐 에코프로를 10만 원에 산 사람이건 30만 원에 산 사람이건 50만 원에 산 사람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구간 150만 원에서 매도한 사람이 잘한 거죠. 내가 30만 원에 사는데 150만 원에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 수익이에요? 거의 뭐 100% 2배 수익이죠. 근데 내가 50만 원에 들고 있었는데 150만 원에 팔았다. 몇 배 수익이에요? 3배 수익이죠. 결과적으로 어디서 샀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서 내가 매도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환사채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엔캠의 사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바로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이고요. 5월 10일에 나오는 물량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6월 2일부터 7월 나오는 이 물량이 좀 많아요. 이 물량 자체가 거의 한 1700억 됩니다. 뭐 콜옵션이 40%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버행 물량으로 출회가 될 건데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뭐 한다? 이거 나오기 전에 주가 다 올려놓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엔캠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항상 똑같이 저는 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주가 이때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올린다? 결과적으로 사채꾼들이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채꾼이 뭐예요? FI들이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얘네들이 올린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뭐였어요? 트럼프 당선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IRA 법안 있잖아요. 이거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가해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엔캠의 주가가 강하게 오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르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언제? 2025년도부터. 근데 만약에 지금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되죠. 왜? 이 IRA에 대한 법안의 기대감이 어떻게 증폭될 수 있다. 내년이잖아요. 그죠? 증폭될 수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뭐요? 올라가는 핑계거리가 돼요. 그리고 개인 투자도 어떻게? 개인 투자도 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그죠? 왜? 이유가 들어맞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왜 도대체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IRA 법안 때문에
빠지고 있죠. 주가가. IR의 법안 때문에 엔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왜 다른 종목들은 IR의 법안 때문에 빠질까요? 전 여기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엔캠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FI, 재무적인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놈들,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 흐름들 자체가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 엔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은 매물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매물대를 무시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돈을 써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돈을 이빠이 써서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엔캠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 근데 걔가 누구다? FI, 재무적 투자자들. 하나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IR의 법안 때문에 다 2차원지 빠지는데 엔캠은 오른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엔캠의 성장성이 그만큼 대단한 거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보통 섹터라는 거 있잖아요. 2차전지 섹터. 자, 2차전지 sek터라는 게 있잖아요. 2차전지 섹터. 보통 2차전지 섹터에서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계잡주 2차전지도 올라갑니다. 돈을 못 벌고 기술력이 없는 2차전지도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섹터라는 거예요. 근데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얘 혼자 강세라는 건요.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네의 물량이 또 6월, 7월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4, 5월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4, 5월이 피크로 가는 구간이다. MSCI 편입되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MSCI 편입이 될 때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더 증폭이 될 거란 말이죠. 기대감이 증폭이 될 거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엔캠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계속 말씀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고요. 자,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소리 왜 하냐면은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또 언젠가 매도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매도할 거잖아. 그죠? 언젠가 매도할 거잖아요. 평생 들고 갈 거 아니잖아. 물론 평생 들고 뭐 3년, 4년 이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근데 저도 그냥 제 의견을 말하자면은 저는 평생 들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의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텐베거입니다. 텐베거. 얼마요? 44,000원. 얼마입니까? 44만원에서 50만원 구간입니다. 50만원 라운드 피겨. 제가 이 구간을 잡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력들이 보통 텐베거를 만들면서 기사를 띄웁니다. 엔캠 텐베거 성공 하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뉴스로. 그럼 개민들이 뭐? 텐베거? 미쳤네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텐베거 좀 더 가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작살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텐베거에서 좀 더 가는 구간 50만원 라운드 피겨 50만원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제 보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20만원 21만 5천원 구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영상 보고 마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제가 맞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참 생각이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35만원, 36만원 찍었던 종목이 자 21만원까지 빠졌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이거 진짜 사셔야 됩니다. 사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보고 막 미친놈, 쓰레기놈, 개인들 다 물리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서 주가가 올라갔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엔캠 주가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 어떻게? 더 간다 할 거예요. 그러다 빠지면은 사라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매수 타점.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될 때, 매도 타점 나와야 될 때,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니고 남은 물량 올라갈 때 2분의 1이든 3분의 2든 남으신 물량 어떻게 일단 들고 가자. 들고 가다가 분할 매도 타점 오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 약속 지킬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요 저점 구간 잡아 드린다라는 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1만원 그죠? 20만 9천원 저점대이고요. 제가 이때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 20만원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엔캠의 주가는 이상이 있다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20만원 구간 지금 매수 타점으로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기적인 저항선에 대한 부분도 어딘지 아시겠죠? 단기적인 저항선의 부분 24만원 이러한 구간들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구간에서 일단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20만 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그걸 좀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다. 그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주식은요. 항상 올라간 것 대비 조정폭을 봐야 됩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왜 있으며 그죠? 올라가는 주식이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유가 왜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왜? 5월, 6월, 7월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야 되고 BW 물량 남았는데 여기서 과연 끝내겠느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BW 물량, 12 물량 그죠? 팔기가 힘들 텐데 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61선에서 지지받고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에코프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어요. 남들이 욕할 때 매수하라고 했고요. 나중에 남들이 더 사라고 할 때 저는 매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매도 타점 확실하게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잠깐만 HLB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HLB 주가가 거의 엔캠처럼 빠지고 있죠. 그죠? 상승하고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오늘 구간, 이 구간이 엔캠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다들 이렇게 공포에 질리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실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 이게 사실 정론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캠도 공포에 있을 때 사람 다 매도하라고 할 때 과감하게 61선 근처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 엔캠 관련돼서 제가 이 매수 타점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오늘은 타점이 안 왔어요.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29만원 초반 부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 거의 한 2% 차이? 2% 차이로 못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엔캠 타점 이렇게 드리니까 여기 매수 타점 그죠? 이날 내려갔을 때 이런 타점 같은 경우를 잡아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자? 꼭 타점 받아가자. 그리고 1차 매도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항선에서 1차 매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매도는 계속 끌고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때 논리가 이거예요. MSCI 안정적인 편입을 하려면은 주가 여기에 위치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위치에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타점을 받아가서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흐름이 좀 바뀐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이 흐름에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44, 5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가가 44까지 못 갈 것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2차 매도 하라고 말씀드릴 거고 44만원, 50만원 움직이다가 돌파할 것 같을 때는 매도 대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위에 번호 있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세요.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 뭐요? 매도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잡아가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에 대한 부분 잡아드렸고 이제는 뭐하자? 매도에 대한 부분 잡아가자. 분명한 것은 27~8만원에 매수해서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 21만원대 손절하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본전만 되면은 이때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싹 다 잊어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27~8만원에 사서 21만원에 힘들어했던 거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27~8만원에 투자한 돈이 별거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실만큼 주가 빠졌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크게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 대비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주식에 대한 능력 대비.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30만원, 35만원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이 왔는데 욕심낼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땐 그러지 말고요.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본전에 매도하거나 나머지 2분의 1 편하게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2차 매도 같은 경우는 엔캠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방새로 만들었으니까 300명까지 받을 거고 중장기 매집반 어제 제가 말 잘못했어요. 하루에 한 종목 두 종목씩 드린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단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매집반으로 일주일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손절 라인하고 목표가 잡아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긴 한데 수익률 50%에서 100%.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정말 좀 많이 받아서 케어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내만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타점과 그냥 매수에 대한 타점 확실하게 좀 그 손절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립니다. 그렇더니 꼭 한번 참여해 보셔서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 깨지면 손절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잡아드리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만 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아마 많이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재밌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 분명히 받아갈 수 있다. 제가 개인 채널에서 올리는 종목들 굉장히 잘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참여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무료로 초대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FI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IRA 법안 수혜주 FI가 재무적으로 투자한 회사 엔캠과 차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애 있어요. 제가 얘를 엔캠 후속주라고 좀 정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윙 투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 제약, GNC 에너지,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일라일리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작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 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하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하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하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